7번에 후경근들이에요. 후경근들. 뒷목 쪽에 있는 근육들인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이제 두 방긋근 그리고 경방긋근, 다혈근이 있어요. 두 방긋근은 말 그대로 머리 방가시근, 그죠? 경방긋근은 목 방가시근. 이제 극돌기라는 게 있다, 그죠? 극돌기. 이 극돌기에 반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반이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반은 다른 데 붙어 있겠죠. 그래서 방긋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극근이라는 근육이 척추기립근 할 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극돌기에서 극돌기로 붙는 거야. 근데 기시정지가 어때요? 방긋근은 극돌기에 붙어서 극돌기라는 게 아니고 행돌기로 이제 붙어가는 거예요. 행돌기로. 그래서 반만 붙었다고 방긋근. 자, 다혈근은 뭐겠어요? 묵갈래근이라 그러는데 여러 갈래 마늘 다자에 열이 많다고 하나의 극돌기에 붙어서 여러 개의 행돌기에 붙어가는 거예요. 한 칸 밑에도 붙고 두 번째 밑칸 붙고 세 번째 밑에도 붙고 이렇게 여러 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혈근. 해선근은 뭐예요? 척추를 돌린다고 회전을 시킨다고 해선근이라고 신용어로는 돌린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기시정지도 신경작용도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라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31페이지의 그림을 보세요. 포인트가 3개 있죠. 1번이 뭘까요? 포인트. 누구 근육 포인트? 다혈근. TP 1번 옆에 다혈근. 2번에는 경판상근. 경방긋근이지. 3번은? 그렇지. 그렇게 순서대로입니다. 자, TP 1번. 다혈근 TP다, 그죠? 통증이 어디로 퍼져요? 목 뒤가 아프면서 날개 쭉지까지 좀 내려가고 어깨 쪽까지 퍼지죠? 네. 그걸 글로 적어놓은 걸 보면 1번 말풍선을 보세요. 4번, 5번 목뼈 지점으로 뒤통수 및 부위와 목, 어깨와 견갑골 안쪽의 모서리까지 통증이 가고 마치 목뼈 관절 통증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 관절에 문제가 생기처럼 오인을 할 수 있다. 그럼 근육학을 공부 안 하고 이 MPS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근막통증 증후를 모르는 사람들은 트리포인트를 모르면 목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진을 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다혈근의 트리포인트에 생겨서 내가 통증이 오는 건데 잘못하고 내가 목 디스크라든지 목 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오진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병원도 어때요? 내가 아프면 3군데 정도 가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잘 해주는 곳을 가면 돼요. 받아보면 알잖아요, 그죠? 한 병원도 한 3번씩 받아보면 돼요. 3번 받아보면 통증이 줄고 좀 좋아지면 거기가 좋은 병원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때요? 3번의 기회를 주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를 받아보고 한 3번씩 받아보면 돼요. 3군데 정도 가보면 그래도 내가 만족하는 곳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금방처럼 그런 마음으로 환자들이 오면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3번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3번 이상은 없다고 봐야 돼요. 웬만하면 한 번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32페이지에 보면 2번 트리포인트 2번이죠. TP 2번 어디로 통증이 갑니까? 뒤통수뼈 위와 종수리를 향해 하고 통증이 간단 말이에요. 위로. 여기에 대우두 신경이라 적으세요. 대우두 신경. 대우두 신경이 눌려서 가는 통증이에요. 후두근 이야기할 때 대우두 신경 나왔죠? 그거랑 구분해야 된다고. 대우두 신경의 폐쇄계 통증은 경방긋근 때문에 오는 건데 후두근의 통증은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우두 신경 부위거든요. 하지만 근육이 직접 누르는 게 아니죠. 얘는 근육을 뚫고 나오는 대우두 신경이 경방긋근에서 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후두근은 두피와 근육 사이에서 눌려서 오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같은 폐쇄기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유튜브에도 자세히 이 근육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신경과 함께. 그리고 신경이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 대우둔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거기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D에 보면 TP 3번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C 그림의 TP 2번은 머리가 나는 자리, 발제 부위라고 해요. 머리가 나는 자리.
뒤통수에서 머리가 나기 시작한 자리쯤에 있고 잔털 말고 좀 붉은 털 나는 부위죠. 그 다음에 TP 3번의 위치는 이제 머리하고 머리뼈하고 근육이 만나는 자리, 부착 지점 있죠. 그 부위 쪽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절반쯤 띠를 두른 것처럼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이 멍하다고 표현. 띠를 두른 듯이 통증이 있는데 머리가 멍하다, 안개 낀 듯이. TP2번은 무슨 증상? 대오도 신경의 증상이고, TP3번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머리가 멍할까요? 두 방금까지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내로 가는 축을동맥을 누르겠죠. 앞쪽은 경동맥이고 뒤쪽에서는 축을동맥이잖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앞쪽 옆인데 두개골 바로 밑에서는 어때요? 옆으로 오다가 행동을 따라가고 옆으로 오다가 뒤로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축을동맥 뒤쪽이라고 표현하면 맞겠죠? 그래서 두 방금까지 고장나게 되면 축을동맥 혈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겠어요? 멍해지겠죠?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겠어요? 이걸 많이 하니까 부두화근과 함께 두 방금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약간 멍해지는 증상이 오죠? 그러다가 이제 내로 피가 많이 안 가면 어떻겠어요? 근육이 긴장해갖고 경동맥과 축을동맥 좀 막으면 내가 일시적으로 정지하겠죠?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필름 끊기는 증상입니다. 근데 목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어때요? 술 먹어도 필름 안 끊기지. 그죠? 근데 목 근육이 약한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필름 끊겨갖고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몰라. 그 다음날은 막 후회가 돼 죽겠어.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평소에 내가 필름 안 끊는데 너무 피곤했어. 근데 그날 술 먹었더니 다음날 필름 끊기는 경우도 있죠.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 표정 먹게 자주 그런 사람들이 있나 본데. 자, 그리고 정상을 보세요. 3번 정상. 머리와 목의 후부 근육들에서 앞통을 호소합니다. 앞통이 뭐죠? 누르면 아픈 통증. 그래서 뒤쪽에 목을 이렇게 누르면 아픈 자리가 있어요. 아픈 자리가. 주로 손으로 압박을 할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모든 방향으로 목의 운동성에 대한 통증의 제한이 있고, 특히 머리와 목을 굴곡시킬 때 더 심하다. 이렇게 숙일 때 숙이지도 못하겠네. 이제 이 근육이 고장나면. 무슨 근육이? 셋 중에 무슨 근육일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다혈근. 찍기 중에 찍기지 뭐.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냥 찍는 것이. 근데 왜 다혈근일까? 다혈근이 이제 목의 회전하고 관련이 많죠. 방긋근은 어때요? 굴곡과 신전과 관련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목의 회전과 함께 또 다혈근이 늘어나면 굴곡과 신전에도 관여를 하죠. 모든 방향으로 제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굴곡실 때 가장 심하다. 굴곡실 때. 그리고 3번에 보면 방긋근 근육들과 승모근 상부 섬유의 TP의 결과로 여기 나오죠. 대오도 신경.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오도 신경의 배색이 일어나면 이때 동적 구두부, 두피가 저리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신경 증상이 나타나. 피는 니들 페인. 그죠? 쑤신다, 자결통, 뭐 이런 표현들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다혈근은 마치 퇴행성 경추 관절증으로도 통증이 유사하여 오진할 수가 있어요. 다혈근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오진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도 다혈근이 고장났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그걸로 평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러한 다혈근 증상이 만성적으로 경추 관절을 못쓰게 만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혈근의 증상이 이제 만성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추 관절을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경추의 질환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혈근이 짧아지면서 어때요? 관절의 간격을 좁게 만들고 관절을 빨리 달게 만들고 디스크를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키죠. 이게 시술과 수술의 전 단계인데 이 전 단계에 다혈근 때문에 고장이 나왔고 내가 팔이 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을 오는 줄 알고 목에 문제인 줄 아는데 시술과 수술했는데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이게 오진이라는 거죠. 오진. 그래서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행위가 잘못돼서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경우가 다혈근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꼭 다혈근을 체크하고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촉진해 보면 통증이 있고, 그죠? 풀고 나면 통증이 줄겠죠. 그리고 두 반극근의 경우에는 통증 이전에도 항상 머리가 맑지 못해요. 공부를 하려는데 머리가 개운하지 않는 거지. 머리가 맑지 않아.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어때요? 머리가 뭘 생각을 하고 전기하고 싶은데 어때요? 머리가 멍한 거 있죠? 멍 때리고 싶고. 그게 뭐예요? 두 반극근. 멍 때리는 게 뭐예요? 그냥 뭐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머리를 가만히 두고 싶은 거지. 뭔가를 쳐다보고 이러면 어때요? 두 반극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어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반극의 휴식을 취하겠죠. 더 좋은 건 뭐죠? 자는 거죠. 자는 거. 앉아 있고 서 있고 뭐 뭔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어디 가서 멍 때리고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건 누워서 편하게 자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어때요? 근육의 피로도 잘 풀리겠죠. 그래서 잠을 너무 안 자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이 좋아요? 보통 8시간이라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보통 한 8시간 정도 자야 내 근육이 어때요? 피로가 좀 풀리고 전신에 있는 노폐물이 딱 청소가 되고 심장이, 그죠? 부담 없이 내 몸을 청소할 거잖아요. 그죠? 피를 보냈다가 정맥이 와서 깨끗하게 걸러주고 또 다시 깨끗한 피를 전신에 보내서 어때요? 지쳐있는 근육과 장기를 오장육부를 싹 다 영양호에서 에너지를 어때요? 배터리를 다 충전시켜 주겠죠? 그렇게 하고 또 몸을 하루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어때요? 잠을 적게 잘 때도 있고 늦게 잘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만성 피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환자가 왔을 때 잠을 잘 자는지 안 자는지도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회복을 가장 잘 시켜주는 시간대는 언제죠? 10시에서 2시죠. 10시에서 2시. 그때 뭐가 나오죠? 내 몸이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들이 나오죠.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대니까 그때 자는 게 좋죠. 근데 대부분이 그 시간에 못 자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12시 넘어가고 1시, 2시 넘어 자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8시간이라도 돼요? 충전이 잘 돼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일찍 자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12시 전에, 그죠? 12시 전에 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통증의 원인 발생은 여기 보니까 자세 불량이 있어요. 자세 불량.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안경에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 그래서 안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4번 작업도구가 불안정할 때. 만약에 이제 작업도구가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뭐 이렇게 보고 뭔가를 쓰면 고개 안 숙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뭔가의 이제 도구나 시설, 테이블, 의자는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어때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턱을 받치겠죠. 그럼 턱을 안 받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살짝 들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안 챙겨왔다, 그죠? 다음번에는 이제 챙겨오세요. 다음번에는.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흉추의 후만을 증가시키고 연쇄적으로 경추의 근육육수도 긴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등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흉추가 펴져 있으면 떨어진 머리가 없으니까 잡을 필요가 없는데 등이 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그때 누가 잡는 거예요? 금방 지금 배우고 있는 반극근들이 잡아야 되는 거고 나혈근이 잡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승모근, 파상근도 잡겠죠. 6번에 보면 과도한 정서적 억압이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요인들이 육체적 피로와 겹쳐지게 될 때 야기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세를 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 힘들어 하면서 돼요? 자기도 모르게 숙여지죠. 그 스트레스가 어때요? 육체적으로 나의 자세를 불량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트레스 자체가 어때요? 또 내 근육을 긴장시키죠. 근데 피로까지 뭉쳐 있었다면 훨씬 더 근육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7번에 보면 딱딱하고 잘 맞지 않는 너무 높은 베개. 높은 베개의 의미는 뭐죠? 근육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서 힘을 쓰겠죠. 이완성 긴장이 걸려버리겠죠. 그리고 반대로 낮은 베개는 짧아져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베개는 적당한 높이가 좋은 거겠죠. 적당한 높이가. 근데 여자들이 목에 주름 생긴다고 베개를 안 벤다든지
그리고 베개를 낮게 벤다든지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높이 베면 TV 본다고 높이 베고 이러면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적당한 높이에 베개 높이를 베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외상이 있죠. 자동차 추돌 사고나 혹은 추락 사고.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근육이 고장났는지를 잘 평가해야겠죠. 한상근일 때는 무슨 증상이 있고, 방황일 때는 무슨 증상이 있고, 사각근일 때는 무슨 증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가지고 어떤 근육에 염자가 왔는지. 단순히 목에 염자, 스프레인 이러면 그냥 경추에 힘줄과 인대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인대가 손상했다는 것은 근육이 못 버텼고 힘줄이 못 버티면서 인대가 나가는 거겠죠. 충격을 근육이 흡수해버리면 어떻겠어요? 탄력있고 힘이 있어. 그러면 인대가 안 나가겠죠. 근데 근육이 힘줄이 못 견뎠기 때문에 인대가 손상이 됐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발목만 뼈도 어때요? 무조건 인대가 늘어났다고만 이야기하고 기부스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근육적인 치료 없이 치료 행위를 해버리죠.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1차적으로 모든 것이 근육에서 먼저 충격 흡수하고 근육이 못 견디고 손상을 입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근육치료가 제일 첫 번째이자 마지막에 또 해야 될 치료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요인에 보면 목요시 쓰는 이제 캡이 있죠. 이제 띠가 너무 이제 단단하면 어때요? 방긋끈을 누를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깎이는 칼라가 뭐야? 이제 내가 살이 쪄 그래갖고 이제 이 단추가 끼면 너무 쫄리는 거지. 그러면 흉쇄도모는 문제겠지만 뒤쪽에 앞쪽에 흉쇄도 문제는 뒤쪽에 방긋끈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거운 코트를 입을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머리에 주로 이고 다니는 무거운 물건들에서 목 근육들이 긴장이 되겠죠. 무거운 걸 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잡으려고 막 힘을 쓰겠죠. 그때 방긋끈이 내가 뭔가 숙여서 내려놓거나 이럴 때도 가부하가 확 걸릴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이고 있을 때는 중심을 잡고 있는데 이때는 누가 힘을 많이 쓰겠어요? 방긋끈 아니면 다혈근? 다혈근 심부 근육이 또 코 모서리죠. 코 모서리 자세를 잡으니까 균형을 잡을 때는 코 모서리는 다혈근이 더 힘을 쓰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숙이면 어때요? 방긋끈이 더 힘을 쓰겠죠. 그래서 자세를 잡다가 그러면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에 해서 좀 빨리빨리 내려놓는 거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치과 치료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입을 벌리고 있죠. 이때 입을 벌릴 때 어떻게 빌려요? 아래 턱만 내려요? 위에 턱도 같이 벌리는 거죠. 그래서 턱을 내리고 밑에 턱을 내리고 위에 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뒤통수에 있는 지금 방긋끈에 힘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되죠. 그걸 치과 치료를 오래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문제 되겠죠. 치과에도 물리치료사들이 있어야겠어요?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물리치료사가 원래 치과에도 있을 수 있는데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 없죠? 지금 이제 치과는 아직 시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산부인과에도 있어야겠어요? 있어야겠죠. 이제는 산부인과도 어때요? 도수치료 실비보험이 되니까 전기치료 내는 건 생략하고 도수치료로 하면 돼요. 저도 그래서 지금 산전산후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병원 쪽에 뭔가를 해볼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파트도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번에 보면 미장원 등에서 오랜 시간 머리에 뭔가를 올려놓고 있는 그 주로 뭐겠어요? 파마할 때. 무거운 거 막 올려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파마 한 번 하고 났더니 이 근육과 관련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했는데 머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랬더니 어제 파마하고 나서 그래. 이러면 파마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어때요? 근육학에 대해서 영 모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